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집사님들을 위한 채널 양신양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고요한 새벽 단잠에 빠져 있는데 귓가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리. 우웅, 깍. 마치 고대 악마를 소환하는 듯한 이 소리의 주인공은? 네, 바로 침대 발치에서 동공지진을 일으키며 나를 쳐다보는 우리 집 고양이입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죠. 얘가 드디어 고장났나? 아니면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는 거지? 네, 여러분의 고양이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그 이상한 울음소리 하나하나에 사실은 엄청난 비밀과 요구사항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고양이 울음소리의 비밀을 완벽하게 파헤쳐 여러분을 고양이 언어 능력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똑똑하고도 이상한 고양이 이름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고양이라는 존재에 대해 잠깐만 짚고 넘어가죠. 이 작은 털뭉치들은 사실 스스로를 가축화한 유일한 동물이라는 거 아시나요? 맞아요. 우리가 그들을 길들인 게 아니라 그들이 인간 곁에 사는 게 이득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에게 간택을 내린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아직도 작은 포식자예요. 야생의 본능이 온몸의 털 한 올 한 올에 살아 숨쉬고 있죠. 그래서 고양이의 모든 행동, 특히 울음소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야생에서 고양이들은 새끼 때 어미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외에는 거의 울지 않아요. 다른 고양이에게 우는 건 주로 경고나 싸움의 신호죠. 그런데 유독 인간에게는 정말 다양한 소리로 말을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들의 거대한 어미 고양이 혹은 켄딱에 달린 만능집사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의 언어를 못 알아듣는다는 걸 알고 인간아기처럼 울음소리를 변형시켜 우리와 소통하는 법을 터득한 겁니다. 정말 영악하고 사랑스럽지 않나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집사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소리죠. 바로 밥 줘, 울음소리입니다. 이건 단순한 야옹이 아니에요. 보통 짧고 간결한 미야 또는 냥으로 시작해서 집사가 반응이 없으면 점점 길고 처절한 미야옹으로 발전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굶주림을 혼자 짊어진 비극의 주인공처럼 말이죠. 이때 고양이의 표정을 잘 살펴보세요. 눈은 최대한 동그랗게 뜨고 세상 불쌍한 표정으로 집사를 올려다보며 발에 몸을 비비기까지 합니다. 이건 단순한 배고픔의 표현을 넘어선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집사, 네가 지금 내게 밥을 주지 않으면 나는 곧 말라비틀어져 한 줌의 먼지가 될 것이며 그 죄책감은 평생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라는 무언의 압박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많은 고양이들이 자신의 밥그릇의 사료가 절반 이상 남아있어도 이런 울음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절반은 곧 텅 빔을 의미하거든요. 또는 단순히 신선한 사료를 원하는 미식가적 기질의 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소리가 들린다면 일단 밥그릇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볍게 흔들어 주기만 해도 만족하는 녀석들이 있다는 꿀팁도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채터링이라고 불리는 아주 독특한 소리입니다. 카카카칵 혹은 캑캑캑캑 하는 마치 이가 딱딱 부딪히는 듯한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주로 창밖에 새나 벌레를 봤을 때 이런 소리를 내는데요. 처음 듣는 집사들은 애가 갑자기 왜 이러지? 사례가 들렸나? 하고 걱정부터 하게 되죠. 하지만 이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고양이의 사냥 본능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눈앞의 사냥감을 보며 극도로 흥분한 상태인데 바로 잡을 수는 없으니 안타까움과 흥분이 뒤섞여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하나는 사냥감을 잡기 직전 턱을 빠르게 움직여 목을 끊는 동작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라는 킬링바이트 가설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새나 설치류의 소리를 흉내내어 사냥감을 방심하게 만들려는 일종의 성대모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당신의 작은 맹수가 지금 매우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럴 땐 장난감으로 함께 놀아주며 사냥 본능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흥분과 에너지가 집사의 발목이나 집안의 휴지를 향할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 집사들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드는 낮은 그르렁 혹은 하악질, 바로 으르렁과 하악입니다. 이건 고양이 언어에서 가장 명확하고 직설적인 표현 중 하나로 경고와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 나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화났어. 여기서 멈추지 않을 테면 발톱 맛을 보게 될 거야. 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보통 몸을 낮추고 귀를 뒤로 젖힌 채 일명 마징가귀, 털을 곤두쓰는 행동을 동반합니다. 많은 초보 집사들이 이걸 나를 싫어하나? 라고 오해하고 서운해하지만 사실 이건 고양이가 자신의 불편함을 미리 알려주는 배려 깊은 행동입니다. 정말 공격할 생각이었다면 이런 경고 없이 바로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고양이가 하악질을 한다면 그 상황을 즉시 멈추고 고양이가 왜 불편해하는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낯선 사람의 방문, 갑작스러운 큰 소리, 원치 않는 스킨십 혹은 몸이 아플 때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온순하던 아이가 갑자기 하악질을 자주 한다면 어딘가 통증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병원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양이의 경고를 존중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집사의 자세입니다. 네 번째 소리는 집사들을 미소짓게 만드는 골골송, 바로 퍼링입니다. 보통 고양이가 편안하고 만족스러울 때 내는 소리로 알려져 있죠. 집사 무릎에 앉아 몸을 말고 기분 좋게 진동하는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양이의 골골송이 항상 행복의 의미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이 바로 많은 집사들이 저지르는 위험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고양이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거나 두려울 때,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도 골골송을 부릅니다. 학자들은 이 골골송의 낮은 주파수 25에서 150Hz가 뼈의 밀도를 높이고 통증을 완화하며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자기 치유, 셀프 히얼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를 안정시키고 치료하기 위해 골골송을 부르는 것이죠.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낳을 때 고통을 참기 위해, 아픈 새끼 고양이가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골골거리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러니 만약 고양이가 밥도 먹지 않고 구석에 숨어서 힘없이 골골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행복의 신호가 아니라 긴급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즉시 동물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집사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길고 구슬픈 울음소리, 바로 요들링 야울링입니다. 아, 우 하고 길게 뽑아내는 이 소리는 마치 늑대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아기 울음소리 같기도 해서 한밤중에 들으면 정말 섬뜩할 정도죠. 이 소리는 보통 강한 스트레스나 요구사항 혹은 영역 표시와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중성화하지 않은 암컷 고양이는 발정기에 수컷을 부르기 위해 이런 소리를 내고, 수컷들은 자신의 영역을 주장하거나 다른 수컷에게 경고하기 위해 요들링을 합니다. 하지만 중성화한 고양이가 이런 소리를 낸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사나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등장 같은 환경 변화로 인한 불안감, 지루함, 혹은 분리불안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령묘의 요들링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고양이도 나이가 들면 사람처럼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 치매를 겪을 수 있는데 이때 방향 감각을 잃거나 불안감을 느껴 밤새도록 울부짖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의 노령묘가 밤마다 이유 없이 구슬프게 운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나 무서워요, 여기가 어디죠? 라고 보내는 슬픈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수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6번째 소리는 아주 짧고 부드러운 그러나 의미심장한 트릴링 또는 처프 취읍입니다. 그르륵 무르릉 하고 목을 울리며 내는 듯한 이 소리는 보통 긍정적이고 친근한 신호입니다.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들을 부를 때 얘들아 이리 온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소리죠. 그래서 고양이가 당신을 보며 이런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당신을 자신의 가족이나 어미처럼 여기고 있다는 아주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집사, 나 왔어. 이리 와봐. 나 좀 봐줘. 하는 부름과도 같습니다. 보통 꼬리를 수직으로 세우고 당신에게 다가오면서 이 소리를 낸다면 100% 애정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는 부드럽게 이름을 불러주거나 가볍게 쓰다듬어 주며 화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이 소리를 자주 낸다면 당신은 정말 성공한 집사입니다. 고양이에게 완벽한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방 저편에서 당신을 쳐다보며 뿌르릉 하고 말을 걸어올 때도 있는데 이건 정말 심장이 녹아내리는 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알람 혹은 부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기꺼이 그들의 노예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7번째, 듣는 순간 응 하게 되는 침묵의 야옹, 사일런트 묘우입니다. 분명 입은 여옹 모양으로 벌리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아주 신기한 행동이죠. 처음 보는 사람들은 고양이 목소리가 쉬었나 걱정하지만 사실 이것 또한 고양이의 중요한 의사소통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침묵의 야옹은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고주파 음역대의 소리를 내고 있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고양이들끼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거나 혹은 너무나 친밀하고 신뢰하는 상대에게만 보여주는 극도의 애정 표현이라는 것이죠. 마치 속삭이듯이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만 나누는 비밀 이야기와 같습니다. 집사, 너랑 나랑은 이심전심이잖아. 굳이 소리 내지 않아도 내 마음 알지? 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물론 때로는 정말로 목이 쉬었거나 후두염 같은 질병으로 인해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수다스럽던 고양이가 갑자기 침묵의 야옹만 하고 침을 흘리거나 식욕 부진 등의 다른 증상을 보인다면 이것은 명백한 건강 이상의 신호이므로 즉시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상 없이 눈을 마주치며 입만 뻥긋거린다면 그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8번째는 집사들을 당황시키는 화장실 울음입니다. 고양이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사용하는 중, 혹은 나온 직후에 유독 큰 소리로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나 지금 중요한 일 한다, 온 세상아 들어라 하고 외치는 것 같죠. 여기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만족감과 성취감의 표현입니다. 배변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해냈다 하는 기쁨의 포효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배변 후에 갑자기 우다다 뛰는 똥꼬발랄 타임과 함께라면 이 가설에 힘이 실립니다. 둘째,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본능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야생에서 배변 시간은 포식자에게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동료, 여기서는 집사에게 나 지금 무방비 상태야. 주변을 좀 살펴줘. 라고 알리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질병의 신호입니다.
만약 고양이가 화장실에서 힘을 주며 고통스럽게 운다면 이는 방광염, 요로결석, 변비 등 비뇨기계나 소화기계 질환의 명백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통증을 잘 숨기는 동물이지만 배변 시의 고통은 참기 힘들어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 울음이 평소와 다르게 고통스러워 보인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9번째, 많은 집사들이 오해하는 외로움의 울음입니다. 집사가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혹은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유독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우는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들은 이걸 분리불안이라고 생각하고 걱정하거나 혹은 귀찮게 하네라고 생각하며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늘 하루 어땠어? 나는 네가 너무 보고 싶었어 라는 고양이식의 대화 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양이는 독립적인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사회적인 유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집사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 고양이는 집사의 관심을 끌고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의 울음소리는 보통 중저음의 미야오 하는 부드러운 톤이며 눈을 천천히 깜빡이는 고양이 키스와 같은 행동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이런 식으로 운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고양이의 눈높이에 맞춰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고 쓰다듬어 주세요. 단 5분만이라도 집중해서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고양이의 외로움과 스트레스는 크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무시당한다고 느낀 고양이는 문제 행동을 일으키거나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털뭉치 친구가 보내는 대화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10번째는 요구성 울음입니다. 이는 밥 줘 울음과 비슷하지만 좀 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닫힌 방문 앞에서 우는 것, 놀아달라고 장난감을 물고 와서 우는 것, 간식이 있는 찬장 앞에서 우는 것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울음의 특징은 매우 집요하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울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놀랍도록 빠르게 학습합니다. 만약 당신이 닫힌 침실 문 앞에서 우는 고양이가 안쓰러워 문을 열어준 경험이 있다면 고양이는 아하, 이 문은 울음소리로 여는 자동문이구나 라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더 크고 애절하게 울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요구성 울음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무시가 필요합니다. 물론 마음이 아프겠지만 울 때마다 요구를 들어주면 행동은 더욱 강화될 뿐입니다. 대신 고양이가 조용히 있을 때 칭찬을 해주고 간식을 주거나 문을 열어주는 등 긍정적인 강화를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론 고양이가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지루해서 그런 건 아닌지, 활동량이 부족한 건 아닌지 체크하고 충분한 놀이와 환경 풍부화를 통해 요구성 울음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11번째,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픈 고통의 울음입니다. 고양이는 아픔을 숨기는데 도사지만 정말 참을 수 없는 급성 통증을 느낄 때는 날카롭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냅니다. 예를 들어 집사가 실수로 꼬리나 발을 밟았을 때 내는 깽 하는 소리가 대표적입니다. 이 소리는 평소의 야옹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높고 짧게 끊어지는 비명입니다. 만약 고양이가 이런 소리를 냈다면 즉시 하던 행동을 멈추고 어디를 다쳤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특정 부위를 만졌을 때 유독 이런 비명을 지른다면 그 부위에 골절이나 염증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통증의 경우 이렇게 날카로운 비명보다는 기력 없이 신음하거나 앞서 말했듯 구석에 숨어 힘없이 골골거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혹은 평소와 달리 극도로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하악질을 하거나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안 그랬는데
요즘 왜 이렇게 사납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 아파서 방어적으로 변했을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고양이의 갑작스러운 울음소리 변화와 행동 변화는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적신호입니다. 12번째, 집사들을 잠 못 이루게 하는 밤의 울음, 즉 야간 소음입니다. 고양이는 본래 야행성 또는 해질녘과 새벽에 가장 활동적인 박명박모성 동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활 패턴과 맞지 않아 밤에 우는 경우가 많죠. 젊고 건강한 고양이라면 낮 동안 충분히 놀아주지 못해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 밤에 사냥놀이하자 혹은 심심해 라고 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잠들기 전에 최소 15분 이상 격렬한 사냥놀이를 통해 에너지를 소진시켜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노령묘의 야간 소음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인지기능 장애, 치매 외에도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나 청력이 저하되어 밤에 불안감을 느끼고 방향을 잃어 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고혈압, 심부전과 같은 질병들도 야간 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은 고양이를 불안하고 예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밤에 우는 행동이 최근에 시작되었고 점점 심해진다면 단순한 심심함으로 치부하지 말고 반드시 수의학적 검진을 통해 기저질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3번째, 아주 기분 좋을 때 내는 소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복잡한 의미를 가진 부름에 대한 대답입니다. 집사가 이름을 불렀을 때 냥 하고 짧게 대답하는 소리. 정말 사랑스럽죠? 이것은 네, 왜요? 또는 듣고 있어요. 라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집사와의 유대감이 잘 형성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하지만 때로는 이 대답의 통과 길이에 따라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짧고 높은 톤의 얕든 반가워 혹은 기분 좋아 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반면 길게 늘어지는 야 하는 대답은 왜 불렀어 귀찮게 하는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이름을 불렀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죠. 재미있는 것은 고양이들이 집사가 부르는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들은 다른 단어와 자신의 이름을 구별할 줄 알지만 대답할지 말지는 순전히 자신의 기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고양이가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속으로 응, 듣고 있어. 근데 지금은 움직이기 싫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14번째, 새로운 환경이나 낯선 대상에 대한 불안과 공포의 울음입니다. 동물병원에 가기 위해 이동장에 넣었을 때 혹은 집에 낯선 손님이 방문했을 때 내는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때의 울음은 낮고 길게 이어지며 거의 절규에 가깝습니다. 이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표현하는 소리로 나 여기서 꺼내줘. 이 상황이 너무 무서워 라는 비상 신호입니다. 이때 고양이의 몸은 잔뜩 웅크려 있고 동공은 확장되어 있으며 귀는 뒤로 바짝 젖혀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양이를 억지로 달래려고 하기보다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최대한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동장 안에서는 담요로 덮어 시야를 차단해주면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손님이 방문했을 때는 고양이가 숨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억지로 나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에 이동장 훈련을 통해 이동장을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인식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동장 안에 간식을 넣어주거나 평소에 숨숨집처럼 사용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병원 가는 날의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공포 신호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집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15번째, 암컷 고양이의 발정기 울음 콜링입니다. 중성화하지 않은 암컷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정말 독특하고 큰 소리입니다. 마치 아기가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한 이 소리는 보통 밤에 더 심해지며 며칠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임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고 주변의 수컷 고양이들을 부르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이때 고양이는 바닥에 몸을 뒹굴거나 엉덩이를 치켜드는 등의 행동을 함께 보입니다. 많은 초보 집사들이 이 소리를 듣고 고양이가 어디 아픈 줄 알고 병원에 달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고양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집사 역시 잠을 설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가출의 위험도 매우 높아집니다. 고양이의 건강과 삶의 질,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 특별한 번식 계획이 없다면 중성화 수술을 해주는 것이 가장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중성화 수술은 발정 스트레스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자궁축농증이나 유선종양과 같은 생식기계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16번째, 다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열 정리 및 놀이 울음입니다. 고양이들이 서로 쫓고 쫓기며 레슬링을 할 때 짧게 깍 혹은 으르릉 하는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리만 들으면 심각하게 싸우는 것 같아 집사들을 긴장하게 만들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심각한 싸움이 아닌 놀이의 일종이거나 가벼운 서열 다툼일 수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싸움은 털이 날리고 피가 날 정도로 격렬하며 길고 위협적인 울음소리가 동반됩니다. 놀이 싸움과 진짜 싸움을 구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놀이 중에는 발톱을 숨기고 무는 신용만 하며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쫓고 쫓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하악질과 비명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싸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집사가 개입하여 분리시켜야 합니다. 고양이들 사이의 소리는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새로운 고양이와 기존의 고양이가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탐색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서로에게 익숙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며 섣부른 개입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양이들의 사회생활을 존중해주되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잘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7번째, 집사의 심장을 녹이는 아기 고양이의 울음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들은 어미를 부르거나 배고픔, 추위를 알리기 위해 아주 작고 높은 톤으로 삐약삐약 혹은 에엥 하고 웁니다. 이 소리는 어미 고양이의 모성 본능을 자극하여 즉각적인 보살핌을 받도록 설계된 생존 신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다 자란 성묘들도 가끔씩 이런 아기 고양이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특히 집사에게 무언가를 원하거나 어리광을 부리고 싶을 때 평소보다 더 높고 가녀린 톤으로 야옹 소리를 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작고 연약한 아기로 포지셔닝하여 집사의 보호 본능과 애정을 유발하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집사를 거대한 어미 고양이로 인식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죠. 이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저항할 수 없이 간식 캔을 따거나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게 됩니다. 고양이들은 우리가 어떤 소리에 가장 약한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만약 당신의 거대한 털뭉치 고양이가 갑자기 아기처럼 운다면 그것은 집사, 나 지금 당신의 사랑과 관심이 무척 필요해요 라고 보내는 가장 달콤한 구조 요청입니다. 18번째,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위험할 수 있는 호흡기 질환 관련 소리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야옹 소리는 아니지만 고양이의 목에서
나는 이상 소음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색색거리는 소리나 컥컥거리는 마른 기침 소리를 낸다면 이는 천식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페르시안이나 히말라얀처럼 코가 납작한 단두종 고양이들은 구조적으로 호흡기 문제에 취약합니다. 또한 식사나 물을 마실 때가 아닌데도 꿀꺽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삼키려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목소리가 갑자기 심하게 쉬어버리는 것도 후두나 인두의 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고양이의 감기는 사람에게는 가볍게 여겨질 수 있지만 고양이 허피스 바이러스나 칼리시 바이러스 감염은 심할 경우 폐렴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고양이의 숨소리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감기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청진을 포함한 전문적인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용한 살인자처럼 다가오는 질병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19번째, 특정 상황과 장소에서만 나타나는 조건화된 울음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집사가 알람 소리에 깰 때만 우는 고양이, 혹은 집사가 특정 의자에 앉을 때만 무릎에 올라와 우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이가 특정 사건과 자신의 요구가 충족되는 경험을 연결하여 학습한 결과입니다. 알람 소리는 집사가 일어난다, 는 곧 밥을 준다 라는 공식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죠. 또 다른 예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많은 고양이들이 문 앞으로 달려가 울기 시작합니다. 나의 집사가 돌아왔다. 기쁨의 포효와 함께 즉시 나를 쓰다듬고 밥을 대령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조건화된 울음은 고양이의 뛰어난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행동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연결고리를 끊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알람이 울려도 바로 밥을 주지 않고 당신이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밥을 주는 식으로 패턴을 바꾸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집사들은 이런 고양이의 예측 가능한 행동을 오히려 사랑스럽게 여기며 기꺼이 그들의 루틴에 맞춰주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집사의 숙명이니까요. 마지막 20번째,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다른 모든 울음소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울음소리의 종류와 의미를 설명해 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고양이는 각기 다른 성격과 자신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양이는 원래 수다스럽고 어떤 고양이는 거의 울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고양이의 평소 목소리와 패턴을 아는 것입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아이가 갑자기 밤새도록 운다거나 항상 우렁차게 울던 아이가 갑자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분명 무언가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울음소리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욕 부진, 활동량 감소, 구토, 설사, 그루밍을 하지 않아 털이 엉키는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동물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고양이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매일 함께하는 집사만이 알아챌 수 있는 그 미묘한 변화가 당신의 고양이를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긴급구조 신호입니다. 그러니 항상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고양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몸으로 그리고 온갖 기묘한 울음소리로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양이의 이상하고도 신비로운 울음소리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았습니다. 이제 새벽에 들려오는 고양이의 악마 소환 의식이 단순한 배고픔의 표현인지 아니면 당신의 관심을 갈구하는 애정 표현인지 조금은 구분이 가시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고양이는 절대 고장 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방법으로, 때로는 가장 시끄러운 방법으로 당신과 소통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작은 털뭉치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오가고 있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양이의 숨겨진 언어를 이해하는 진정한 냥신냥왕 집사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반려묘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른 집사 친구에게 공유하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배운 것 외에 우리 고양이만 내는 것 같은 정말 이상한 소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고양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